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첫 양어성 차관의 도입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0년대 이후 차관 도입 제도의 정비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차관 도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1950년대 말부터 계속되었지만 법 제도가 정비된 것은 박정희 정부 들어서였습니다. 이 법 제도들이 도입을 촉진하고자 한 대상이 반드시 양어성 차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제도 정비라는 측면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1958년 전미제조업자협회 간사인 노엘 사전트 박사의 안을 토대로 외자 도입 촉진법을 작성했고 이 법은 국회 통과를 거쳐 196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특혜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차관 도입은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19 이후 집권한 장면 정부는 서독과 차관 교섭을 진행하였고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그 결실이 맺어졌지만 제도 정비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장면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외의 자본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사정부는 장롱에 있는 국내 자본을 끌어내겠다는 생각으로 1962년 6월 화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해외 자본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해외 자본 도입을 위해서 정부는 화폐개혁 실시 전인 1961년 10월 경제기획원 내에 외자 도입국을 신설하고 12월 외자 도입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 지침은 외자 도입국으로의 업무 일원화와 함께 차관의 지불 보증을 강조했습니다.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책정된 사업 중 외자 도입 촉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차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지불 보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자 도입 촉진위원회는 외자 도입 촉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로서 당초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었으나 경제기획원 신설 후 경제기획원장이 의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농림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총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3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외자 도입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은 외자 도입 촉진법을 개정해 지불 보증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962년 7월에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차관을 도입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외자 도입 촉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불 보증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가기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시가 쿠데타 이후 비상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 11조는 외국 정부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의 차관을 획득하였을 때는 지불 보증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 정부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차관, 즉 공공차관의 도입을 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해외 민간기업의 차관, 즉 상업차관은 일반적인 이자율이 연 6%에서 7% 내외였던 데 비해 외국 정부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차관, 즉 공공차관은 이자율이 보통 연 4% 이하였습니다. 만기도 상업차관은 10년 이하였지만 공공차관은 거의 10년 이상이었으며 40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유리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공공차관의 도입을 우대했던 것입니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한국의 민간기업에 차관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하면 공적 기구 간에 제공된 차관과 같아지게 됩니다. 즉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인 AID가 한국 민간기업에게 차관을 제공하더라도 양어성 기준만 충족한다면 ODA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정부 담당 부처나 국제기구는 공공차관을 제공할 때 한국의 민간기업과 직접 교섭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정부 투자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정부도 민간 기업들이 일선에 나서고
정부는 그 뒤에서 법 제도로서 보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지불보증법이 제정된 같은 달에 장기 결제 방식에 의한 자본제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상업차관에 해당하는 것인데 당시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 기업에 제공하는 상업차관 중에는 이른바 플랜트 차관이 많았습니다. 플랜트 차관이란 선진국의 제조업자가 개발도상국 기업에 기계 등 자본재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몇 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 할부금처럼 일종의 빚을 낸 셈이 되는데 1962년 7월의 특별조치법은 그러한 것도 외자도입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62년 7월에 제정된 두 법을 토대로 상업차관이 늘기 시작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업차관의 경우 채권자가 금액의 약 80%를 본국 정부나 국책보험회사의 보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위험에 대비하기에 나머지 약 20%를 착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 사정이 약화되자 한국 정부는 1963년 2월 비계획 사업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을 대폭 억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차관보다 조건이 좋은 공공차관 도입을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가 의욕적으로 차관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상환 능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공공차관이든 상업차관이든 1960년대 전반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파한 것이 1965년 6월에 한일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국교 정상화에 따라 일본 정부는 청구권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무상자금 3억 달러, 공공차관 2억 달러 등 총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966년 2월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구권 자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무상자금의 경우 농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와 용역의 도입 등에 유상자금, 즉 공공차관의 경우 중소기업, 광업, 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2억 달러의 공공차관 중 약 9천만 달러를 포항종합제철 공장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무상자금 3천만 달러까지 포함하면 약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공공차관을 기간산업 건설에 적극 활용했던 것입니다. 국교 정상화는 공공차관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상업차관도 증가시켰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차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66년 8월 기존의 외자도입 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 장기 결제 방식에 의한 자본제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법을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외자도입법은 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 보증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외자도입 촉진위원회는 외자도입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촉진보다는 심의에 더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불 보증으로 인한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이 그해 외환 총수입액의 9%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지불 보증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 절차를 국세 체납 시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불 보증으로 정부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기업 이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게 했고 지불 보증을 받은 기업은 5년 이내에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불 보증 기업의 부실화로 한국산업은행이 대신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자 정부는 1967년 11월 외자 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는 외자 도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그해 경상 외환 수입의 9%를 넘을 수 없도록 매년의 외자 도입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1969년에는 공공차관을 민간에서 도입하는 것에도 제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정부가 그해 9월 발표한 현금차관 처리 지침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의 현금차관을 적극 유치하되 공공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는 경우만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불보증기업의 부실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1970년대 들어서는 상업차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공공차관에 대한 법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 외자도입법은 민간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공차관에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한국 정부는 공공차관 도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약 등으로 취급하여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는데 국회가 항상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비능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973년 2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대상이 되는 공공차관은 한국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법인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으로 정의되었습니다. 1975년 시행령에서 한국법인은 공개법인으로 제한됩니다. 공공차관 도입 기준으로는 세 가지가 명문화되었는데 첫째, 농어촌 자원의 개발이나 농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둘째,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간산업이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사업. 셋째, 사회복지 또는 공익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차관협정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관은 다음 연도 도입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1960년대 이후 차관 도입 제도의 정비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계를 바탕으로 양어성 차관을 포함한 공공차관의 도입 추이를 먼저 1960년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